안녕하세요, 밥상머리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 이번 시간에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꼬리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좀 규정하는 거,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꼬리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이게 역할에 대한 꼬리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뭐 엄마, 며느리, 아내 이런 좀 다양한 역할에 대한 꼬리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성격, 위치, 환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다양한 그런 꼬리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꼬리표가 있기도 한데 또 네. 때로는 정말 이 꼬리표 때문에 참 괴롭고 슬프고 좀 좌절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얼마 전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있죠? 스카이캐슬이라고. 네. 거기서 유행했던 말이 바로 이 피라미드라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단어였는데 네.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벌이라고 하는 꼬리표로 규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물론 아빠라는 것 때문에 행복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저 더 훨씬 크죠. 네. 사실. 근데 일단 아빠가 되는 순간 제가 싱글이었을 때나 또는 아이가 없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경험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족하고 관련된 꼬리표인데 이런 건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잘못된 어떤 상황들로 인한 뭐 꼬리표일 수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자의 딸 아니면은 뭐 도박 중독자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바꿀 수 없는 그런 꼬리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누구 연예인의 딸이니까 너는 뭐 특혜를 받았을 거야. 이게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꼬리표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홍길동전 생각이 저는 갑자기 났어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홍길동이 갖고 있던 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또 영웅으로 만들기도 했던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이 꼬리표라는 것이 우리가 떼어버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네.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책을 하나 저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저희 수업에서 이제 함께 참여를 하면서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런 꼬리표가 있는 거예요. 너는 선생님의 딸이니까 굉장히 잘해야 해. 선생님의 자녀니까 이러이러한 거는 모범을 그렇죠. 보여야 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께서도 어머님이 가는 길을 딸이 가기를 원했고 이제 교대에 가서 선생님으로서 좀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갖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대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언덕 위에 한 집이 있는데 여기서 오리가 굉장히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리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애완동물을 구한다는 한 소년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되고 이 오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기나긴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강아지 모습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이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멍멍 하면서 우리가 짖어요. 네. 그런데 한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소년 입장에서 완벽한 애완동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 강아지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에는 달고 있던 모든 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리인 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백과사전을 찾아요. 네, 대표님이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는 백과사전을 찾아서 우리의 장점을 적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는 내가 원했던 어떤 모습의 애완동물을 바랬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만났을 때 이 아이도 정말 재주가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스폿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우리답게 강아지가 아니라 처음에 멍멍이라고 했거든요. 꽥 하고 대답을 해요.
아주 우리답게 대답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강아지 모습처럼 난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좀 장점이 많고 엄마는 선생님이지만 나는 또 선생님이 되기 싫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엄마와 함께 좀 대화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기도 했던 그림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꼬리표를 네. 좀 떼어버릴 때에는 그 꼬리표를 붙인 사람하고 네. 이런 진솔된 대화를 또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지난번 저희가 배웠던 비폭력 대화 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뭐고 욕구가 뭔지를 좀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진솔한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을 구했던 이 소년이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오리의 장점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네, 또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권의 그림책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꼬리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친구가 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네. 카프카의 변신 같네요. 네. 만약에 대표님도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꼬리가 달렸다. 그럼 좀 어떤 반응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겠네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당황스럽겠다 이런 대답도 나왔고 나는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꼬리 때문에 좀 재밌는 사건들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는 이제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나만 볼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문 앞에서 친구를 만나요. 미니를 만나는데 미니도 뭔가 괴로운 일이 있나 봐요. 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인가 봤더니 미니는 이렇게 수염이 납니다.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수염이 나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였어요. 이 아이가 내 꼬리 봤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호가. 근데 미니는 사실은 지호의 꼬리를 못 봤던 거예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걱정들, 그러니까 내가 꼬리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꼬리표들이 실상은 나 혼자만의 걱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인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하나의 좀 가십거리로 에이 너가 그랬다며 그 말 한 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미니는 자기의 수염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호는 자기의 꼬리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꼬리 봤어? 그랬을 때 못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꼬리표, 물론 이게 환경으로 인해서 좀 바꿀 수 없는 그런 꼬리표들이 분명히 있지만 타인이 어떤 규정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나가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늘 원망하면서 머물러 있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반 아이들이 다들 하나씩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네, 어떤 친구는 입이 이렇게 부리 모양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어떤 아이는 뭐 손이 굉장히 이상한 동물 모양 손으로 바뀌기도 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즐겁게 있어요. 이상을 즐기면서 그래서 뭐 특별할 거 없지 뭐 별 문제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상을 굉장히 좀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걱정들 고민들 꼬리표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책을 보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생긴 꼬리표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과는 다른 꼬리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지만 않았다면 좀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좀 보면서 어떤 나에 대한 의견이 있고 실제 나에 대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또 해봤거든요. 네. 내가 좀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가 뭔지, 그 다음에 좀 자랑스러운 꼬리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사실하고 의견을 한번 구분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 정말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들 말하는 네. 것이고 여기서 의견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인 꼬리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가끔 떼어버리고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는 작가라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쓰고 이제 음. 그전에는 이런 호칭이 없었잖아요, 저한테. 네네. 그냥 뭐 선생님 뭐 이런 호칭이 많았는데 작가님이라는 이제 호칭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 한편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어떨 때 부담이 되냐면 가끔 뭐 칼럼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 의뢰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전에도 칼럼을 썼었는데 그전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선생님으로서 뭐 학원 선생님으로서 공부가 선생님으로서 칼럼을 쓴 거랑 작가로서 쓰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뭐냐면 작가라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거기서 의견은 뭐냐면 너는 글을 잘 써야만 해. 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야만 해. 의견이겠죠. 그것들을 구분을 해보다 보면 뭐 이렇게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구나. 내 갈 길을 좀 쭉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빠라는 꼬리표입니다. 아빠라는 꼬리표가 저한테는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자랑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훨씬 많고요. 네.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네. 때로는 또 젊은 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싶을 때 네. 스스로 난 아빠라는 꼬리표 때문에 뭔가 동화되기 어렵겠구나, 공감대를 느끼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자괴감, 네.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많이 네.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사실은 제가 아빠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두 아이 아빠. 또 하나의 사실은 네. 내가 아빠라고 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김정준이라는 한도 네. 사람이고 의견은 그러면? 의견은 아빠이기 때문에 네. 뭔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네. 집에서도 항상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실제로 네.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동화가 못 될 것 같다. 이것도 음. 어떻게 보면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맞아요. 좋은 조언을 주시거나 또 요즘에 뭐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아이를 안 낳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 행복한 이런 모습 이런 거를 모범을 보이시면 네. 또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은 모습 싶어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대표님? 예. 그 꼬리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고통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거짓일 경우에는 판명이 됩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네. 또 정말 아까 이 책에 본 것처럼 오히려 그 꼬리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네. 또 더욱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좀 제 책에 제가 썼던 그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요거는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나의 존재와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지 누군가의 판단과 평가로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꼬리표가 그 무엇이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꼬리표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누군가가 정한 기준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꼬리표는 무엇인가? 꼬리표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꼬리표가 아니다. 꼬리표는 고귀하고 온전한 당신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작가시네요. 네.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그 꼬리표가 이제 좀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거나 좀 검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꼭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봤었거든요. 네. 우리에게 원치 않은 꼬리표가 달렸을 때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려고 애쓰거나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작가님 글에서처럼 꼬리표를 나의 고귀하고 온전한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닉 부이치치가
자신이 그렇게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였을 때 그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는 그 놀라운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달린 꼬리표도 그렇게 나의 존재 자체로 한번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꼬리표를 자랑스러운 명품 태그로 바꿔보시겠습니까?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